안녕하세요. 마케팅 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AMPN 글로벌 강혜선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DB 업종 네이버 SA 파워링크 전략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DB 업종이 DB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DB는 제가 칠게요. 네, DB는 이제 줄임말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얻어야 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그래서 이제 DB 업종의 특징 및 종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이랑 종류. 네, DB 업종의 특징 및 종류. 네, DB 업종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종류요? 네, 뭐 사실 뭐 고객의 데이터를 모집한다는 게 뭐 창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뭐 학원, 학원 교육, 뭐 학원, 뭐 병원. 병원. 헬스장, 그렇죠. 뭐 헬스장도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겠죠. 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만약 헬스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 헬스장도 온라인에서 바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예약이나 문의를 남기고 가서 상담을 받고 조금 방문하는 경우가 조금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B 업종은 조금 바로 결제를 하지 않고 좀 문의를 남기는 것들이 DB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DB 업종은 좀 고관여, 고단가 상품이어서 한 번에 좀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좀 전화 상담 이런 거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최주빵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단가 상품이 많다라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고단가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고객들이 좀 가격 비교를 되게 많이 한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되게 많이 한다. 라는 게 조금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고관여 제품의 좀 특징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 뭐 이커머스 입종에서도 고단가 상품이 있으면은 그것도 사실 가격 비교가 많이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DB 업종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전략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DB 업종에서 보통 이제 많은 광고를 진행하는데 파워링크를 약간 주제로 가져오신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실까요? 조금 파워링크를 일단 첫 번째로 가져온 이유는 사실 많은 걸 말하기에는 시간 제약도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이버 쪽으로 골랐고, 네이버 중에서도 DB 업종은 그 파워링크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DA도 사용을 할 수 있긴 한데 조금 검색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파워링크를 가져왔다, 그런 이유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왔는데 정말 좋은 계획인 것 같다. 헬스장 TV 광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DB 업종이 이게 아무래도 좀 그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직접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안 아픈 사람한테 저희가 뭐 DA 광고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척추 시술 뭐 할인한다는 문구를 쓸 수는 없지만 뭐 이 병원이 뭐 척추를 뭐 치료를 잘합니다라는 거 띄워봤자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뭐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자기가 아파야지 뭐 근처 병원을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뭐 수술 잘하는 걸 검색하든지 하니까 좀 보통 DB 업종 같은 경우가 좀 검색 광고에서 좀 성과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좀 제일 많이 쓰는 매체인 이제 네이버를 그렇죠. 좀 가져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막 DA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막 아니죠. 창업적이라고 예시를 들면은 뭐 메타에서 많이 DA로 하죠. 해서 네. 뭐 인스턴트 폼 양식으로 DB를 좀 수집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우선은 오늘은 네이버 파워링크 전략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얘기할 거는 그 PC 이제 캠페인 단 세팅을 할 때
PC랑 모바일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캠페인 세팅단에 PC 모바일을 분리를 해야지 이제 보통 이제 모바일 검색량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해놓고 모바일의 입찰가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모바일의 예산을 조금 더 분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PC 모바일을 분리 운영을 해야지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뭐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PC랑 모바일에 있어서 저희가 뭐 보통 네이버 파워링크는 이게 입찰가랑 뭐 사실 입찰가가 좀 제일 크긴 하죠. 뭐 품질 네, 지수랑 요새 뭐 최근에 새로 생긴 뭐 연관 지수나 클릭 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뭐 입찰가에 따라서 이제 노출되는 순위가 다른데 이게 PC랑 모바일이 검색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1등 뭐 PC 1등에 대한 그 가격이랑 모바일 1등에 대한 가격이 다르잖아요. 같은 네, 키워드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PC랑 모바일을 이제 단순히 그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에서 뭐 3위 가격이랑 PC에서 1위 가격이 이제 똑같다 보니까 이게 좀 정교한 컨트롤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품질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좀 광고 효율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PC랑 모바일랑 같이 통합을 해서 뭐 같은 입찰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만약 PC 뭐 모바일은 노출이 됐는데 PC는 노출이 안 되는 그럴 수도 경우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안녕하세요. DB 업종은 더더욱 파워링크 1위 노출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리해서라도 1위를 차지해야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요새 취소된 거 아닌가요? 아, 취소됐나요? 그러면은 그럼 일단 답변할까요? 말고. 설명드릴 거 이제 마저 이제 드리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마저 설명하는 알겠습니다. 걸로. 진짜. 그러면 근데 이게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PC랑 모바일을 뭐 분리를 하고 모바일에 대체적으로 검색량이 높아서 입찰가를 많이 뭐 예산을 더 쓴다고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가 좀 그렇고 제가 DB 업종으로 예시를 들면은 좀 지금껏 돌렸던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모바일이 전화는 당연히 많이 나왔긴 했는데 광고비 대비 효율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좀 예산이 그때 한정돼가지고 좀 PC에 예산 분배를 더 하자는 결정을 좀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분배도. 예산 분배 필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타겟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지역 타겟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타겟팅은 만약 예시를 들면 족발집 창업으로 지역 타겟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캠페인은 모바일, PC 나눴으니까 이제 광고 그룹단을 세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서울 족발집 광고 그룹을 나눠놓고 서울 쪽으로 타겟팅을 걸어놓고 뭐 대구 족발집 타겟팅을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룹단마다 타겟팅을 걸어서 조금 타겟팅을 좁혀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그룹에는 이제 소재도 조금 거기에 맞춰서 가공을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나겠죠. 아무래도 뭐 대구 족발집 창업을 검색했는데 대구 족발집 창업 뭐 가맹비 영원 뭐 이런 식으로 맞춤으로 하면 더 좋다. 소재도. 별로 광고 그룹 하고 이제 그 이제 네. 해당되는 팀 추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 또 다른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막 족발집 창업인데 뭐 제주도에 가맹점을 낼 수는 없다. 업체 상황이. 그러면 어찌됐든 제주 지역에는 광고비가 나가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뭐 제주 지역은 제외를 하는 노출을 제외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것 그 말씀 주신 거에서 조금 더 이제 뭐 세분화를 하자면은 이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키워드랑 지역 타겟팅이랑 지역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지역 키워드 타겟 불일치 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이 뭐 그렇죠. 그 해당 지역에서는 뭐 창업이 뭐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네.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제주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제주 렌트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 제주도 렌트카를 쳐서 차를 빌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다른 지역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이제 뭐 제주로 이제 놀러 오기 직전에 이제 렌트카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검색을 하실 거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가 뭐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역 키워드랑 지역 타겟팅 일치하게 해버리면은 사실 뭐 서울이나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이제 노출 안 될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그 지역 키워드랑 지역 타겟팅을 좀 불일치하게 좀 운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서울, 뭐 경기도 타겟팅 이런 식으로 좀 불일치하게끔 진행을 할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업체가 제공하는 좀 상품에 따라서 이 어떤 타겟팅을 지역 타겟팅을 좀 어떻게 걸어야 될지는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역 타겟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성별 타겟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별 타겟팅. 혹시 성별 타겟팅을 광고할 때 쓰신 적 있으신가요? 뭐 웬만해서는 좀 저는 쓰는 편이죠. 이게 사실 그 업종에 따라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여성 화장품 같은 경우라고 해도 이게 저희가 여성분들이 이제 주 고객층이니까 여성분들에게만 타겟팅을 해야지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남자 친구가 여자친구 선물로 좀 그 광고를 보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성별 타겟팅을 좀 해서 광고 자체 그룹을 좀 분리를 하고 이제 그 뭐 남성분들한테 이제 노출되는 광고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선물이나 뭐 그런 뭐 기념일 같은 좀 그런 좀 키워드를 좀 잡아가지고 소재를 좀 구성하는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래서 성별도 성별이 이제 만약 그룹 단에서 이제 똑같이 나누게 되면 아예 나눠버리게 되면은 이제 많이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DB 업종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시치미님 안녕하세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근데 만약 이제 아예 극단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좀 여성 전용 헬스장을 운영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여성 타겟팅에게만 노출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남자가 찾을 일도 많이 없고 그래서 타겟팅을 좀 좁혀 나가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상품에 따라 적절히 사용.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지역 타겟팅, 성별 타겟팅, 뭐 연령 타겟팅 등등 이런 좀 인구 통계학적 좀 타겟팅들 자체가 사실 뭐 이걸 꼭 해야 된다 라고까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기도 어렵고 이게 뭐 상품에 따라 이렇게 뭐 무조건 나누는 게 맞다 뭐 하나는 뭐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상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좀 실제로 광고를 일단 타겟팅 안 걸고 진행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뽑아보고 나서 뭐 특정한 뭐 성별이나 연령, 뭐 지역에서 좀 성과가 잘 나오더라 하면은 사실 이제 그때 돼서 좀 거는 게 저는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주 고객층, 뭐 우리가 여기에 뭐 잘 먹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광고가 노출됐을 때 성과가 나오는 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일단 논타겟으로 좀 진행을 하고 나서 좀 이런 타겟팅을 좀 거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맨 처음에 러프하게 풀어놓고 사실 좀 모수가 쌓이고 해야지. 저는 솔직히 뭐 생각으로 판단한 것보단 사실 데이터 근거해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봤는데 뭐 여자한테 이렇게 인기가 없더라, 뭐 어느 시간대에는 좀 인기가 많더라,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좀 입찰가를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근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만등님이 헬스장 오픈 준비인데 어렵네요. 뭐 도와드릴 게 저희가 있을까? 화이팅입니다. 어려운 거 있으신 뭐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겟팅은 뭐 이 정도만 네, 이 하면 정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뭐 시간대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 시간대 뭐 이렇게 여기 추가만 해놓을까요? 네. 그냥 더 통틀어서 우선은 결과에 따라서 타겟팅 타겟팅 진행. 권장 일단 이 정도로 하면 이 될 정도 것 같습니다. 타겟팅은 마무리하고 또 다른 전략으로 저는 좀 핵심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쵸, 이게 뭐 아무래도 키워드 광고다 보니까 키워드가 사실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잠시만요. 질문이 와가지고 만약 서울 사람들한테만 노출하고 싶은데 네이버 검색 광고 지역 제외는 IP 기반인가요? 로그인 사용자 기반인가요? 로그인 사용자 기반이겠죠. 이게 그 데이터를 이 사람들이 광고에 대해 반응한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이게 아마 그 데이터를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올 때 뭐 성별 나오고 여성 나오고 뭐 알 수 없음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IP 가지고 이 사람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알 수도 없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매체 자체가 로그인을 하고 본인이 이제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제 뭐 데이터가 남아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로그인 기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 가서 검색해도 노출되는 걸까요? 뭐 지역 타겟팅을 안 걸었다면 노출이 되겠죠. 지역 타겟팅 서울 서울 사람들한테만 사람들만 노출되고 노출되고 싶은데라는 아. 말이어서 그럼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이제 부산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지역은 서울만 노출 타겟해두는 상황에서요. IP 기반. 좀 우선 기본적으로 좀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이제 데이터는 이제 로그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IP 기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제 저희가 뭐 어느 지점에서 이제 광고를 이제 클릭을 했었을 때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뭐 지금 여기 저희 회사 이제 뭐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 쪽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 볼 때랑 저기 뭐 강남역에서 봤을 때랑 이제 차이를 이제 보려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IP 기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치 상으로 조금 뜨는 것도 다르고 그런 식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다음 걸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네, 핵심 저희 말하던 전략을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핵심 키워드를 분리 운영을 해야 된다.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모든 키워드를 한 그룹에서 관리하는 계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키워드 분류 작업을 저는 먼저 시작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핵심 키워드들 따로 분리해서 이제 실시간 순위를 보면서 입찰가를 조정하기도 하고, 거기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분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핵심 키워드들을 조금 추출을 할 때도 좀 데이터를 봤을 때 여러 지표들을 사실 전체적으로 고려하긴 하는데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CPA를 많이 보곤 합니다. 이제 코스트 퍼 액션이라고 해서 전환 한 건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얼마 썼냐기 때문에 이제 CPA가 조금 높을수록 효율은 좋지 않은 키워드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CPA가 좀 낮은 것들을 키워드들을 보고 조금 이게 되게 우리의 핵심 키워드다라는 것들을 추출을 해서 좀 그룹단을 분리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가를 올려서 상위 노출을 조금 진행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메인 키워드들 자체가 단가가 좀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진짜 키워드 한 번 클릭하는데 뭐 5, 6만 원 쉽게 깨지는 경우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 핵심 키워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뭐 CPA 기준으로 이제 뭐 이렇게 선정을 뭐 할 수도 있는데 있고, 무조건적인 건 아니죠. 무조건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지표 그래서 봐야 이제 돼. 뭐 좀 크게 따지면 이제 다들 아시는 뭐 메인 키워드랑 뭐 서브 키워드랑 뭐 있다고 치면은 이제 그 메인 키워드에서 이제 보통 DB 업종들은 웬만해서 이제 여기서 다 이제 좀 전환이 좀 발생이 되고 이 키워드들 자체가 이제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 키워드들 이제 좀 하나의 그룹으로 따로 빼서 아니면 뭐 캠페인으로 따로 빼서 이제 관리를 하는 편이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순위를 보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성과를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이제 CPA 기준으로 이제 이게 뭐 핵심 키워드다 아니다 좀 전환 키워드인지 아닌지 좀 저는 좀 분류하는 편이라고 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PA 높다는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 잠시만요. 일단 높아서 관리 필요. 사실 저 CPA가 높다라는 기준은 네. 뭐 그래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그래서 CPA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안 좋은 키워드다라는 것도 아니어서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CPA가 낮은데 전환이 한 건이고 뭐 CPC도 낮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되게 좋은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전환이 결국 한 건밖에 발생이 안 했고 이걸로 그 키워드를 판단하기엔 너무 데이터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사실 이제 기준을 뭐 뭘 어떻게 좀 정하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면은 뭐 인터넷 뭐 가입을 이제 업종을 이제 예시로 든다고 치면 이제 광고를 보고 문의를 남기고 이제 실제 상담까지 이제 했을 뭐 상담하고 뭐 실제 뭐 가입까지 이 정도의 뭐 단기가 이제 있다라고 치면은 저희가 이제 뭐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광고에서 이제 문의 정도 단계까지가 사실 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입 추천이라는 뭐 키워드가 문의까지로 이제 봤을 때 그 CPA 기준을 이제 문의로 잡고 보면은 뭐 이 키워드들로 이제 문의를 많이 남길 수는 있어요. 뭐 문의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건이다. 광고비 뭐 10만 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그 기준을 이제 문의 수로만 이제 잡게 되면은 이 CPA 단가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10,000원.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을 이제 건너뛰고 뭐 가입을 한 사람이 뭐 한 명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그 기준을 이제 또 가입으로 두고 보면은 이거는 CPA 단가가 10만 원이 되겠죠. 아, 그렇죠. 근데 뭐 또 다른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생각나는 게 없어서 뭐 똑같은 비용을 썼는데 뭐 10만 원에 문의 수는 뭐 2건인데 뭐 가입은 이 뭐 문의를 남긴 사람들 이제 모두 다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문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CPA 단가가 얼마일까요? 5만 원이겠죠. 네. 근데 가입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도 여기도 이제 5만 원. 네. 근데 이게 기준을 뭘로 두느냐 따라서 사실 뭐 문의로만 따지면은 인터넷 가입 추천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10,000원이니까 더 성과가 좋나 싶을 수도 있고, 이거를 또 가입으로 두면은 그거 외에 있는 키워드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해서 사실 좀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가 사실 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광고 단에서는 일단은 보통 맨 처음에 최적화는 사실 이제 앞단 퍼널부터 이제 그 사용자들을 좀 데리고 오는 거에 최적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의를 기준으로 우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후에 뭐 가입을 기준으로 가서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문의만 가지고 기준을 나누기에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후 단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뭐 금액에 대한 사실 기준도 이것도 약간 좀 너무 좀 복잡해지는데, 가입을 했을 때 이제 그 광고주가 가입당 뭐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라고 치면은 이제 뭐 상담하는 사람이 이제 가입을 하기까지에 대한 뭐 비율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담하는 거에 대한 뭐 상담 한 건당 이제 뭐 저희 광고주 입장에서 생기는 매출이 뭐 얼마 정도 될 거고,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문의에서 상담 넘어가는 비율이 있을 거니까 문의가 또 가지고 있는 또 그 가입당 매출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 전환 가치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환 가치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CPA를 뭐 문의라고 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 단가 자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인터넷 가입 추천 뭐 지금 문의 기준으로 CPA 단가가 뭐 10,000원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문의에 대한 가치가 이제 뭐 그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다. 그러면 사실 문의 하나 받아봤자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한 5,000원 정도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건데, 사실 비용은 이제 10,000원 드니까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뭐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 그 최종 퍼널 단계에 대한 전환 값이 이제 그 광고주에게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안기는가를 기준을 잡고, 그 앞단 퍼널인 그 뭐 상담까지 이 비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상담 여기다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가입이 뭐 50만 원이다. 근데 뭐 상담에서 가입까지 넘어가는 비율이 뭐 10%다 라고 하면은 상담에 대한 그 전환 가치는 얼마일까요? 10%라고. 네. 그럼 한 5만 원 정도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뭐 문의에서 상담 넘어가는 비율이 뭐 20%다 라고 하면은 뭐 한 10,000원 정도 되겠죠. 좀 이런 식으로 좀 역산을 해가지고 그 저희가 생각하는 뭐 기준에 따라서 이 뭐 문의에 대한 단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적절한 가치가 이제 10,000원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걸 기준으로 그 CPA 단가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좀 효율을 좀 체크하는 게 어떤가가 사실 저는 좀 제일 정확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뭐 인터넷 가입 추천이랑 키워드 자체가 뭐 입찰가가 뭐 10,000원이 훨씬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클릭 한 번 했다고 뭐 CPA 단가 뭐 더 튀고 뭐 할 수 있긴 하지만
좀 어찌 됐건 기준점은 좀 저렇게 저렇게 잡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사실 진짜 DB 업종 같은 경우는 너무 뭐 대출이라고 쳐도 뭐 상담은 받는데 대출금액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세세하게 따지려면은 뭐 크로스 체크도 해야 되고 광고주가 상담이 들어왔는데 뭐 몇 개 들어왔고 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점점 엄청 세부적으로 나눌수록 좋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DB 업종에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 DB 7, 뭐 DB 뭐 수, 그리고 뭐 DB 단가가 있을 때 좀 이 세 가지를 좀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역산을 해서 그 각 그 전환 값당 뭐 가치를 정해가지고 그거랑 이제 CPA 단가를 이제 비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DB 사실 이거 같은 경우가 딱 그렇죠. 뭐 문의까지는 뭐 CPA 단가가 뭐 10,000원인데 가입하는데 뭐 한 명밖에 안 하니까 뭐 광고주 입장에서 이게 뭐 DB 질이 떨어지는 뭐 키워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이런 식으로만 이런 키워드들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너무 DB 수가 적다, 뭐 너무 DB 단가가 높다 그렇죠. 라고 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키워드들이랑 뭐 이런 키워드마다 약간 좀 특징이 다르니까 좀 잘 병행을 해가지고 좀 목표하시는 그 DB 단가를 맞추고 이 질, 수, 뭐 단가 다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작정 이 키워드라고 뭐 좋고 나쁘고 뭐 이런 키워드라고 뭐 좋고 나쁘고라고 좀 하기 어렵다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좀 각각의 특징이 있는 좀 키워드, 좀 성과 나오는 뭐 키워드나 소재를 좀 총합해가지고 좀 목표할 수 있는 단가를 맞추는 게 사실 좀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저희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좀 광고주분들이 말씀 주시는 단가를 맞추고 뭐 DB 수나 질, 뭐 단가를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사실 여기 저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광고주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주에게 요청을 하고 이제 서로 맞춰보고 이런 과정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저기에 있어서 뭐 최종 단계에 대한 뭐 객단가가 뭐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뭐 상담에서 뭐 가입까지 가는 비율이 뭐 얼마나 되는지, 뭐 문의에서 상담까지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만 알려주시면은 이게 사실 광고 집행하면서 이 비율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2주나 한 달 간격으로 좀 계속 소통하면서 사실 그 내용은 전달 받아가지고 좀 같이 그 전환당 가치를 좀 다시 계속 측정해서 다시 기준을 좀 세우고 그에 맞게끔 최적화시키고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진짜 있습니다. 이상적인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주 분들이랑 되게 소통하면서 서로 이제 실제 뭐 CLTV도 맞춰보고 뭐 진짜 전환 매출액이 얼마나 나왔나, 순 매출이 얼마나 나왔나 이런 것도 맞춰보면 되게 좋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다음 내용들은 좀 뻔한 내용이라서 네. 일단 준비한 내용을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저 뭐 질문 하나만 뭐 받고 끝내자면은, 병원 광고 매체로 효율 좋은 매체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병원 광고 자체는 이거 병원도 이게 진료 과목마다 특징이 또 너무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 실질적으로 뭐 병원에 내방했을 때 이제 그 받는 치료 과목에 따라서 또 이제 단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매체가 뭐 좋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좀 업종마다 좀 차이가 좀 다르다, 그 진료 과목마다 좀 차이가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거는 뭐 병원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다른 것도 그렇죠. 다 저는 사실 마찬가지라고 얘기. 생각을 하고, 단순 DB DB 수지 외 CRM 쪽도 관리해 주시는 걸까요? 뭐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이제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다 보니까 뭐 광고 자체에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뭐 광고를 노출을 하고 뭐 전환 뭐 1차적으로 뭐 노출시키는 것도 진행을 하지만 저렇게 이제 뭐 CRM 부분도 이제 저희가 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만약에 진행을 희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 저희 밑에 있죠. 이제 저희 여기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네.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정리만 한번 해주실까요? 우선 DB란 무엇일까?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징으로는 좀 고관여, 고단가 상품이 많다. 일반적으로 많다. 그래서 종류는 창업, 학원, 교육, 병원, 헬스장 이런 것들이 DB 업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DB 업종 네이버 파워링크 전략은 캠페인 세팅 시에 PC 모바일 분류 운영이 필수적이다. 저는 이건 사실 일반적이기보다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타겟팅은 조금 업체마다 좀 상황별로 타겟팅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노타겟으로 진행을 하고, 네, 그렇죠. 뭐 그 결과 따라서 좀 뭐 지역 걸든 뭐 성별 걸든 연령대 걸든 시간대 걸든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좋다. 네, 논타겟을 진행한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를 확인해서 타겟팅을 조금 좁혀 나가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타겟팅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핵심 키워드들은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되게 좋은 방식이다라고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과 지표 하나를 보고 결정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다시 이 단계에서까지 확인을 하고 광고주와 얘기를 해보고 정말 이런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순매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찾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DB 업종 파워링크 전략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혹시 오늘 알려드린 내용 이외에도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의 강인선 마케터 정현석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